제가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은요. 그 80년대부터 시작돼서 90년대 중반 이후까지 계속 지속되었던 여성 해방 문학 운동. 그러니까 운동으로서 문학을 사유했던, 운동의 수단으로서 문학을 사유했던 지식계층 여성 비평가들의 텍스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올해 4월에 민족문학사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제목이 여성해방 문학의 여성 독자 만들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성 독자라고 하는 것은 기획과 개발의 대상이었다라는 어떤 취지로 쓴 논문이었고, 그때 이제 여러 심사자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을 바탕으로 약간 후속 연구격으로 좀 진행을 해본 것이라서요. 좀 맥락이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독서라는 것이 주제인데 여성 독자의 읽기에 관심을 두겠다고 하면서 왜 하필 문학론, 그러니까 비평 텍스트를 분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그것은 이제 여성 독자에 대한 현재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문학, 여성 독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윤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 자료들에서도 이제 여성 독자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여성인 사람들의 읽기라는 것이 좀 특수한 집단으로서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꾸준히 그 강조되고 또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맥락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여성 문학이라는 범주가 뭐 해체되면 해체되는 대로, 재구성되면 재구성되는 대로, 아니면 재부상하면 부상하는 대로 계속해서 이제 여성 독자라는 이름이 따라 붙는데 가장 그 최근의 사례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그 여성 독자들이 이제 상당한 어떤 소비층으로 문학장에 들어서게 되면서 기존의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좋은 문학이라고 일컬었던 기준들이 변화했다라는 이제 담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읽기라고 하는 것이 문학장이나 어떤 문학 이데올로기에 관여를 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크게 봤을 때는 여성 독자의 읽기라고 상상된 것들을 통해서 그 문학론이 조금 재구성되는 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읽기, 여성 독자라는 상상된 상과 관련해서 여성해방 문학 운동 가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문학론을 좀 재구성해 갔는가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여성과 사회, 그러니까 스스로의 입장을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그 여성과 사회 선생님들의 텍스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80년대의 어떤 그 흔적이 막 이렇게 서둘러 청산이 되는 90년대, 그리고 90년대 문학장이라고 하면 지금 또 많은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작가와 좀 문학성 중심으로 중심의 논의로 좀 전환됐던 그런 90년대 주류 문학 지형에서 상당히 시대착오적이고 또 기능주의적인, 목적론적인, 계급 환원론적인 그런 어떤 비평이다라는 것으로 좀 평가 완료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좀 유사한 세대의 그 후대 연구자들이 최근에 이제 그 페미니즘의 대중화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여성해방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 페미니스트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여성들의 어떤 입장 차라고 하는 것이 이 문화라는 영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격렬하게 좀 드러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따라서 페미니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더 나아가서 누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이에 대한 입장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이 이제 재현된 텍스트를 통한 논쟁에서 불거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항상 이제 페미니즘 비평이 이제 마주하는 난제 같은 것들이 문학과 그럼 문화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인데, 누구보다도 거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였던 자들이 바로 이제 여성해방 문학 운동의 주창자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이 현실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문학성 자체보다는 여성 독자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양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이제 문학장 이데올로기를 다시금 분석하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문학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할 때 그것과는 좀 동떨어진 곳에서 어떤 계도와 계몽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의식화의 어떤 대상으로서 여성 독자를 길러내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그리고 그 직접적인 그 관계 속에서만 문학론을 재구성해갔던 여성 해방 문학 운동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부터는 좀 이제 발표문을 좀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독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앞에서도 보여주셨지만 독서 인구의 문해력의 향상에 기여한 대학 및 교육제도 확립과 더불어서 근대 도서관의 설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 해방 문학 운동의 읽기라고 하는 것의 조금 특징적인 점은 이런 공공도서관이 이제 길러내는 공공 지식, 그다음에 교양인으로서의 독자, 그다음에 독서 이런 것들과는 조금 거기에 대한 대항적 언어로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양 일반에 대한 대항적 언어이기도 했지만 여성 독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인식에 대한 대항 언어이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토론자 선생님께서 주시는 질문과도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지만 그냥 특수하게 페미니즘적인 의식을 가진 여성 독자를 길러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상당히 다른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되게 이제 이분들의 어떤 문학론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의 민족 문학의 리얼리즘론은 물론이고 또 그 70년대 이전의 관변 중심의 여성주의 운동과도 스스로를 차별화하려고 했던 지점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족 문학의 한계와 동시에 그냥 더불어서 이렇게 한계로 취급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리얼리즘론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리얼리즘론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작품의 거의 모든 층위를 규율한 지도적 비평의 이론화된 버전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엘리트주의적이고 또 시대착오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배한 선생님께서 주장하셨듯이 그 노동문학에 틈입했던 여성 해방 문학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의 노동소설을 평가하는 잣대인 리얼리즘론을 초과하는 자리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포착하고자 하는 언어이기도 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상당히 젠더화되어 있는 그런 여성 대중, 그러니까 지성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어떤 그 정체성으로만 환원되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어떤 담론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과 사회의 이제 한 대목 을 갖고 왔는데요. 그 발간사 머릿말에 한 대목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필자가 절대다수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이 책은 본 연구회만의 매체가 아니다. 그 독자들의 높은 관심과 여성 연구 인력의 재생산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이번에 우리 필진들로만 매체를 구성했는데 그것은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아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어떤 당연히 여기서 이제 대중을 조금 대상화하면서 계도와 학장의 대상으로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여성학이라고 하든지 어떤 특정 계층에 한해서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여기는 누구나 발화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명시를 한다는 점. 그러니까 작가와 저자와 그다음에 읽는 사람의 위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상의 분할선이 있는데 형식적인 분할선이 있는데 그것을 좀 이제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발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의 대부분의 글들을 살펴보시면 거의 다 이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뭐냐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글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정통 마르크스주의 논리에서 이론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하고 과학적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명제하에 시행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그 집단의 이론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끝없이 많은 이론가들의 텍스트를 번역을 하고 또 소개를 하고 이제 그러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여기서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여성과 사회 2호 특집 관련 원고들을 그냥 목록만 좀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일반론, 그러니까 역사적 지식의 일반론에서 시작을 해서 국지적이고 개별적인 암들을 추구해 나갔다라는 것이 저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급을 굉장히 많이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뭐 노동자 안에서도 사무직 노동자, 뭐 생산직 여성 노동자 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사람들의 실생활에 대한 관찰은 물론이고 또 문화 영역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은 물론이면서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문화 영역에 대한 관심과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들의 삶의 조건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가 지금 여기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전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문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비문학적인 어떤 자료들을 문학운동이라고 배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구성될 수 있는 문학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자와 독자의 어떤 그 자체가 그 경계 자체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필진들이 많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성함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긴 하지만 굉장히 유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독자가 참여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떤 누군가의 글을 그렇게 실으면서 실제 강좌를 하는 저자의 글쓰기 이후에 독자의 글쓰기가 따라 붙으면서 그 경계가 이제 이렇게 무뎌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성폭력을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성폭력에 대한 어떤 지상 강좌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기들이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독자의 수기다 이런 것으로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 여성과 사회에 이런 어떤 분들이 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글들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그 보편과 특수, 그러니까 여성과 관련된 이론의 보편적인 측면과 또 개별적인 특수한 측면들을 계속 긴장을 조정하면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적인 것들을 아주 문학적인 것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실리지 않고 비평과 메타 비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기라든지 아니면 현황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학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냐면요, 배한 선생님의 논문을 재밌게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배한 선생님께서는 이제 석정남, 장남수, 신경숙 등의 여공 작가들의 독서 경험을 분석을 하십니다. 근데 이 독서 경험을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자나 민중계급에 대해서 기대하는 어떤 생각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보다 오히려 순문학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내면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아주 재밌게 읽었고, 여기서 저는 조금 의아한 것은 이제 신경숙 등의 이 작가들은 어쨌든 장기적인 의미에서든 단기적인 의미에서든 이 문학장의 성원권을 부여받은, 나중에 승인이 되는 작가들이라는 점이 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사회의 독자들이 호명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성과 사회가 이제 주목하는 어떤 여성들의 삶, 그다음에 삶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독서 경험이야? 라고 물었을 때 사실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삶의 조건들, 토대들인데, 그것 자체가 읽기와 쓰기의 토대이자 맥락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지배 문화가 있고 그 정당성에 대한 우리가 모든 합의된 믿음을 공유하고 있으나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좀 다르고 능통성이 다르다라는 식. 그래서 이제 지배 문화와 피지배 문화의 어떤 구별이 일어난다라는 식의 그 논의를 좀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의된 것 자체가 없을 수 있다. 어떤 집단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단순히 위계가 전복된다를 좀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어떤 그 읽기와 쓰기의 토대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면서도 정말 이상적인 눈 하나를 계속 제시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여성 노동자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성 노동자의 시각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어떤 외부의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 비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박완서 논쟁이라고 하는 그 비판 속에서 그게 겉보기와 다르게 그냥 이제 중산층 여성의 시각도 중요하다. 뭐 여성 노동자의 시각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의 구도가 아니라 조금 근본적인 고민을 일으켰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조한혜정 선생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이제 박완서론이라고 하지만 박완서의 작품 전반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그 박완서 문학을 향해서 제출됐던 여러 비평문들을 다시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메타 비평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성과 사회 측의 비평 유형을 남성적인 비평을 흉내내는 여성 비평가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말하자면 좀 뼈아프게 이렇게 지적이 되었을 것 같은 부분이
이분들의 텍스트는 문학 작품을 읽는 눈이라기보다는 사회과학 논문을 평가하는 듯한 논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기능주의적이고 목적이 정해져 있고 문학과는 좀 하등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문학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요소들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비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한혜정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쟁점, 그러니까 여성과 사회 측이 고민했을 법한 쟁점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그럼 여성 해방 문학에서 미학적인 것이랑 사회학적인 것, 사회적인 것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이고 두 번째는 여성 작가의 작품은 여성의 특수한 경험을 근거로 해서 여성 해방 문학에서 특권적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나아갔던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흥미로웠던 지점은 어떤 철저한 극단적인 리얼리즘론, 그러니까 여성의 모든 계층의 여성들의 삶의 형상을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억압받는 계층의 어떤 모습을 리얼하게 재현해야 된다. 여기서 이런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리얼리즘의 의미 자체를 좀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그렇게 변했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근거로 택한 것이 이분들의 이제 글을 좀 읽어보면 그리고 이제 여성해방 문학의 논리라고 하는 여성과 사회로 이제 제호를 바꾸면서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 다리처럼 이제 편역서를 하나 내시는데 그 여성해방 문학의 논리의 서문에 이제 여성과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전에 어땠었는지 자기 비판을 하시면서 이제 이론을 분석을 하시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아주 꼭 읽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이론가들을 다 비판하면서도 한 명만을 이제 높게 치는데 그게 이제 미셸 바렛이라고 하는 영국의 페미니스트 비평가였습니다. 근데 이 분의 어떤 글을 이제 높게 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문학론 그리고 이제 박완서 논쟁에 참여했던 많은 글들에서도 이제 주석을 잘 보시면 거기에 미셸 바렛의 글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서 이제 좀 가장 생산적인 토론의 어떤 텍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미셸 바렛의 논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그 글들을 좀 따라가 봤는데 미셸 바렛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에 봐서는 좀 원론적인 주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문학을 대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 리얼한 것, 그것만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적인 어떤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은 허구라는 것, 그러니까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문학의 특수성 같은 것들을 너무 놓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이 어떻게 생산되는가, 마르크스주의 비평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문학이 어떻게 생산되는가, 그 생산의 조건과 양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문학이라는 예술 역시 노동과 이제 동일한 노동과는 뭔가 다른 무언가가 아니다, 신성한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상상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그 여성의 삶이 재현의 영역을 통과하는 것이다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주장이 조한혜정 선생님의 글에 대한 반론에서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전승희 선생님의 글에서는 조한혜정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우리는 문학에 대한,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입장차가 분명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입장차가 각자 여성운동이 진행되는 방식에도 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서로 다른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미셸 바렛의 논의를 따라서 어떤 그 문학의 기술적 측면, 기능적 측면, 그리고 상상력으로 대표되는 미학적 측면이 계속 동시에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주의랑은 분리된다. 그리고 여성이 재현되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올바른 재현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여성 일반이 아니라 혹은 여성 특수의 사례가 아니라 여성의 전형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과 전형이 과연 무엇이 다른가? 여성의 경험이 일반적 경험이다 혹은 이례적인 경험이다가 아니라 전형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개인의 신체가 특정한 범주, 그러니까 내가 여성이고 아시아인이고 노동자이고 이런 어떤 그 특정한 범주 속에 구현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근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범주에 속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폭력과 배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범주가 구성되는 것이 상당히 가변적인 속성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
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만 주어져서 그 올바른 여성의 재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조건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되는 것은 작가 보고 잘못했다, 그거 고쳐라라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독자의 입장에서 작가의 입장에서도 전형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 그것과 다른 어떤 것을 그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지금의 문학에서 생각할 때 너무 좀 가혹한 기준이기도 하고, 이게 과연 효율적인 어떤 문학론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뒤에 이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또 실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 흐름과 함께 또 이제 여성 대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페미니스트라고도 이제 불리는 이제 다른 여성 대중 집단들의 등장과 그들의 자발적인 읽기, 자발적인 지식 생산, 이론 생산 이런 것들에 좀 타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그 이론을 좀 수정해 나갔는가를 좀 더 다뤄봤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이 부분은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정리가 안 돼서 쓰다가 좀 미안으로 남겨두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지금 현재 그 페미니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성 재현의 문제에 관해서 자꾸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돌림 노래처럼 돌아오게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삶의 문제랑 굉장히 맞닿아 있고 그것을 구성하는 것으로서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문학장의 이데올로기에 한정되지 않는 어떤 문학과 문화의 지점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분들의 작업을 좀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네,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우다다다 읽어버린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발표 여기까지 하고 토론자 선생님의 질의를 통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